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소식부터 보고 오시죠. 네, 태안군이 올해를 태안 방문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방문객 2천만 명을 목표로 정하고 다양한 관광 문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식 개관한 해양치유센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남 해역의 50%를 가지고 있는 태안. 서해를 대표하는 해양도시 중 한 곳으로 다양한 해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태안군 달산포 체육공원 일원에 해양치유센터가 조성됐습니다. 완도에 이어 전국 두 번째입니다. 약 2달간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지난달 12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태안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센터에선 소금 등 해양 천연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온열 캡슐 테라피와 전신 테라피 등 전문 장비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 데다 수도권과 인접해 평일에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과 기관 등의 연수회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40% 할인된 가격으로 해양치유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양치유센터 인근 꽃지해수욕장에선 오는 4월 국제 원해치유 박람회가 열립니다. 세계 40개 국가에서 약 182만 명이 박람회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안군은 해양치유센터와 국제 원해치유 박람회의 동반 상승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양치유단지와 국제원해치유 박람회가 아주 접목이 되면서 태안이 다시 한번 치유의 흔한 말로 메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지난해 역대 최다 방문객 1,800여 명이 다녀간 태안군. 올해 새롭게 문을 연 해양치유센터를 중심으로 방문객 2천만 명 달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예산군 신안면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농장주는 산란계 폐사가 평소의 10배로 급증하자 지난 5일 방역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충남동물위생시험소가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한 결과 H5 항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도는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닭 65만 3천 마리를 살처분할 예정입니다. 또 충남과 경기 산란계 농장과 관련 업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충남에서는 이번 겨울 8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습니다. 한편 해당 농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습니다.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 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규정 위반 업체 한 곳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신고하지 않은 쓰레기를 무단으로 반입하고 폐기물 처리 정보 시스템에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남도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도권 폐기물 반입 여부까지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충남도는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이후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수억 원을 인출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진경찰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과 부산, 대전 등에서 피해자 11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ATM 기기에서 314회에 걸쳐 3억 9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검사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사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내역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분석해 윗선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2026년 온 동네 초등 돌봄 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온 동네 초등 돌봄 교육은 늘봄 학교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돌봄 교육을 제공해 초등학생의 사각지대와 교육 수요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큰 초등학교 3학년에 연 50만 원 수준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지급하는 게 핵심인데요. 또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17개 광역 기초지자체별로 온 동네 초등돌봄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이 직접 운영하는 거점형 센터를 15개소 이상 확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에 양적 참여만 증가시키고 결국 돌봄의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인데요.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새학기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돌봄 프로그램 계획, 강사 섭외 등 학교의 부담은 결국 수업 준비 등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교육 환경이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120 다산콜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1년 동안 접수된 공무원 사칭 사기 관련 상담만 37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사기범들은 공무원인 것처럼 접근해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한 뒤 대금을 먼저 입금하게 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입금부터 했다가는 금전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서울시 은평구청 재무과 정미리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한 사기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 사칭범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나요? 네, 요즘에 저희 구에도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수법으로는 물품 구매 대행을 요구합니다. 먼저 공무원 실명을 사칭해서 흡연 측정기와 같이 관내 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물품을 주문하고 이제 그 업체에서 물품을 구할 수 없다고 하면 사칭자 본인이 아는 업체가 있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면 관내 업체가 그 소개 업체에 연락을 하고 주문을 하면 그 소개받은 업체에서는 물품을 보내줄 테니 먼저 물품 대금을 입금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 정보가 다 공개되는 정보라서 그 계약 정보를 통해서 저희랑 계약을 했던 업체들에 접근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사기 수법이 점점 더 교모해지고 있다는 건데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이 더 큰데요. 실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이름, 또 현재 부서, 그리고 공문까지 정말 현재 사용 중인 그 공문과 흡사하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명함도 사용하고 위조 공문, 위조 사업자 등록증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네, 이런 사기 피해를 좀 막기 위해서 업체나 주민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강조하고 싶은 대응 요령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구청에서는 물품 구매 대행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휴대전화로 구매 대행을 요구하거나 개인 계좌로 현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 다산 콜센터 120이나 은평구 해당 부서로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셔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구청 재무과 정미리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도시숲 조성 관리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태풍 등 재난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진단 조사를 생략하고 사후 공표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어 의원은 그동안 사전 진단 조사와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해서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장 대응 속도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지난 5일 태안 원북면과 이원면, 서산 팔복면 등을 찾아 의정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의정보고회에서 성 의원은 한 해 주요 의정 활동을 밝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성 의원은 태안 미래항공연구센터 설계비 반영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서산분원 설립 확정 등 활동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성일종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발의한 공연 암표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암표 행위를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로 구분해 정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 구매 등 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박 의원은 건전한 유통 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6분 만에 꺼졌습니다. 지난 5일 저녁 8시 56분쯤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이 손과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께 있던 10대 자매도 연기 흡입으로 의식이 저하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서산의 한 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난 5일 오후 6시 40분쯤 서산시 해미면 휴암리 해미교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5톤 화물차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트럭 절반이 타는 등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다행히 60대 남성 운전자는 스스로 탈출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회가 한국전력공사의 새만금 신서산 송전선로 건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의회는 송전선로 종착지를 서산시로 설정하는 건 다른 지역의 편익을 위해 서산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산 시민은 이미 충남 최대 수준의 변전소 5개와 507개의 송전탑과 송전선로로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담보로 한 어떠한 국책 사업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 밀집 지역과 주요 자연경관 지역 전 구간 지중화 검토와 현실적인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가 국회를 찾아 대전 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국회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5일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만나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광역 통합을 위해선 과감한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의견이 특별법에 반영되고 통합안에 동일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통합을 논의할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이정우 충남도의원이 5일 청양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군수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청양의 새로운 도약과 군민 삶의 변화를 위해 군수 출마를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영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지역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청양 구기자를 알리는 엑스포를 개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태안군 노인 일자리 사업에 5,753명이 참여합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5.2% 증가한 수치로 충남 지역 기준 역대 최다 인원입니다. 또 6년 연속 충남 15개 시군의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최다 참여 인원을 달성했습니다. 올해 태안군의 노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9.7% 늘어난 약 240억 4,900만 원입니다. 사업 참가자들은 학교 앞 교통 지원과 녹색 자원순환 도우미, 태안 관광 지킴이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편 노인 일자리 사업은 일하기를 희망하는 노년층에 맞춤형 일자리를 공급해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체 어르신 일자리를 5,753분을 모시게 됐거든요. 이 숫자가 우리 충청남도 15개 시군에서 가장 앞서가는 숫자입니다. 6년간을 계속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가장 많이 확보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 또한 아주 높아지는 그런 양과 질에서 확실하게 우위를 점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이 지난 3일 보령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비상방역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홍성군은 홍성읍과 광천 우시장 등 거점 지역에 세척과 소독시설을 마련하고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내 농가 321호에 생석회와 소독약을 긴급 배부했습니다. 특히 공동방재단 소독 차량 10대를 투입해 보령시 접경도로와 양돈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고강도의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성은 국내 최대 양돈 밀집 지역 중 한 곳입니다. 태안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0일부터 닷새간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를 엽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됩니다. 소비자가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 금액의 약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구매 금액이 34,000원 이상, 67,000원 미만이면 만 원이 환급됩니다.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이 지급될 방침으로 행사 장소는 태안 서부시장과 동부시장 등 시장 4곳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5일 시청에서 당진 지역 건축사회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화재와 수해 등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겪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당진 지역 건축사회는 주택 설계와 감리비 감면 등 전문 기술 분야의 재능을 기부할 계획입니다. 당진시는 관련 인허가 등 행정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산군이 93억 원을 투입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 등 안정적인 연농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됩니다. 예산군은 수리시설 유지와 안전관리 보수, 기계화 경장로 확포장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신양 4부와 효교 2부를 대상으로 가동보를 설치할 방침입니다. 예산군은 2월 말부터 공사에 착수해 영농기 이전 주요 시설물 정비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